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부와 관련된 뉴스가요, 오늘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야말로 의외의 대외적인 행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탈한 모습, 시민들과 또 이 셀카도 찍고,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가졌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잘 몰랐는데, 이 대통령 내외의 일정을 본 우리 일반 시민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제 하나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종의 이제 화재 신고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발생해가지고요, 서초 소방서에 긴급히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장비 14대, 인력 43명이 투입됐는데 이미 근처에 있던 경찰이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소방당국에서는 원인을 지금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요, 담뱃불로 인해서 낙엽과 쓰레기 일부가 이 불에 타서 이 화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6시 그러니까 50분쯤에 신고를 접수를 해가지고 59분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의 이 언론에 밝힌 얘기를 보면요, 검은 옷 자네의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 10명이 10여 명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끈 것이죠. 그리고 또 경찰에게 물어보니까 작은 불이 났는데 금방 잡았다. 그리고 불이 났다는 것 근처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났다. 자, 그래서 이 소방 출동한 이 화재 조사반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화재 원인은 별도로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재가 난 곳은요, 아크로비스타의 지하 1층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처음으로 연기가 난다, 이런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요, 이 현직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 자가에서 출퇴근하면서 직무를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크로비스타 이 지역은 경호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 경호 당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고, 이러한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즉각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해서 이러한 응급 조치를 조속히 취하는 그런 그런 조치가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고치 않고, 그러니까 기자단에 미리 예고 없이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일정을 가졌어요. 그 일정의 출발은 여기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강남 신세계백화점을 찾아서 검은색 신발을 한 켤레 부부가 샀고요. 그 다음에는 종로에 있는 광장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광장시장의 식당,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단골로 다니는 식당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못하고 빈대떡, 떡볶이, 순대, 만두 이런 거를 사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시장 여기에서 식사를 못한 대신에 거기서 바로 이어서 남산골에 있는 중구에 있죠, 중구. 매일경제 신문사 바로 뒤에 옛날 그러니까 수방사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한옥마을로 바뀌었는데 그 한옥마을로 이동해서 1시간 정도 도보 산책을 했다. 그래서 신발 쇼핑에 이어서 전통시장 장보고 그 다음에 한옥마을 산책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일정을 취임 후 처음으로 가졌다. 이것이 또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 광장시장에서 의지감치 점심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너무나 많아서 음식을 사가지고 나왔고, 예전에도 이 식당을 좋아해가지고요, 종종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밥, 이 마약 김밥이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이 김밥하고 칼국수를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민들하고 어린이들하고요, 이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그리고 오늘 비공식 일정에는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이 대동하고 지금 오늘 하루 일정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좀 시끄러운 집회가 오늘 용산 처음으로 시작한 집무실 앞 사거리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자, 오늘 집회는요, 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단체를 포함한 33개 단체가 오늘 집회 시위를 가져서요. 용산 집무실 일대가 아수라장이 나서 주민들 인근의 이제 상가, 그 다음에 그 근처를 오고 간 택시 기사, 이런 분들의 불만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3개 단체인데, 이 2022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대회를 열면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산역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용산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인원이 500명이고, 그래서 오늘 경찰도 수백 명 교통경찰 기동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는 이 시위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원천적으로 막은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막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까지도 집회와 시위가 허가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이 시위를 전면 막는다. 이거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제한적 조건 하에서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이 법원의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무실 근처 이 100m 근처에까지 이렇게 시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3시부터 용산역에서 시작한 오늘 시위는요, 6시 20분쯤에 이태원까지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태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태원 광장에까지 시위대가 진출했고, 결국은요, 녹사평역까지도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위의 기본적인 이유는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동성애를 질병 분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 5월 17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7일을 맞아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집회, 이 우려의 시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용산 일대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이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용산에 종종 오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막히고 시끄러워서 어디 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 불만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 교통이 혼잡하게 되는 바람에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위 집회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거 뭐 당연히 보장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주말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지금 정해져서 용산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 등을 보면 이 용산을 집회가 없는 성역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상징성, 즉 용산 집무실을 처음으로 지금 사용해서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일주일도 아직 안 됐죠. 1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소수자들이 한 집회이긴 한데, 그런 특정한 상황을 감안해서 집회 시위를 하더라도 이 주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을 구경 삼아서 나와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이 택시 영업을 하시는 기사들, 이런 분들도 굉장한 불만을 언론에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또 이 정황을 이 주최 측에서도 앞으로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국방부 인근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년 만에 가장 시끄러운 날 같다. 그리고 대통령 용산 오고 난 후 첫 주말인데 앞으로 더 소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리고 용산 주민은요, 반려견이랑 산책을 나왔는데 이런 풍경이 낯설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질까 봐서 걱정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로 상당히 크다. 그리고요, 또 이 성소수자들의 이런 집회 말고서도요, 다른 단체의 집회, 그리고 행진도 또 오늘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단체인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 여기에서도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대한문에서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까지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진과 관련해서는요, 한 60여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인근에는요,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 맞은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이 전쟁 기념관 인근에는 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사이버 범죄 수사청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피켓들이 많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던 이 경찰 관계자가 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집회와 시위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라는 그러한 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집회 시위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용산 집무실 인근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서는 용산 경찰서잖아요. 그래서 용산 경찰서의 이 집회 시위 단속 능력,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대응 조치, 이런 것들이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하고 직접 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용산 경찰서에서는 이런 집회 시위 문제와 관련해서 각별한 뭐라 그럴까요? 이 훈련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수집해서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시위 단체 중에서는 무지개 행동이 제일 중심이 된 단체인 것 같고, 진보당, 그 다음에는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이런 사람들로, 이런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민변, 그 다음에 청소년 인권, 성소수자 부모임, 그 다음에 정의당,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피켓, 깃발, 이런 것들을요, 깃발이 한 5, 6m짜리 제법 길어요. 그러니까 30여 개를 들고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가자들 중에는 말이죠, 승려들도 있었고 예수 복장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또 피켓 안에는 내 자식 퀴어 성소수자야, 성소수자 인권이 모두의 인권,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고요. 우리의 외침이 이 시대를 만든다, 우리의 싸움이 혐오를 끝낸다, 이러한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는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 분류목록에서 삭제했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혐오와 차별의 현실에 분노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행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1톤 트럭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서서 사회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외쳤냐면요, 용산시대가 개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용산에서 싸울 것이고 용산에서 춤추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인근은 성노동 집결지가 있던 곳으로 용산은 성소수자, 게이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커뮤니티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본인이 스스로 성소수자다 이렇게 소개한 한 여성은 성소수자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더 싸워 나가야 한다, 이런 또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발언 중간중간에 성소수자들이 나와서 춤 공연을 하거나 또는 구호 재창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요, 이 행진하는 동안에는 또 이 차로를 막아서는 바람에 오늘 특히 이 교통이 아주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코로나로 성소수자 집회가 거의 없었는데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에 굉장히 감개무량하다, 집무실에 가깝게 다가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고, 그리고 이런 행진들은 보통 광화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용산에서 행진하는 것이 낯설면서도 새롭다. 그래서 이 행진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 자유 발언, 토의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용산 일대가 말이죠, 최근에는 이 광화문에서 집회 시위가 많이 열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에서도 집회 시위가 계속 열리겠지만은 용산에까지 시위 지역이 굉장히 확대될 그런 추세에 돌입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 그리고 집무실 인근에서의 시위 동향,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